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셔도 선착순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오늘 2부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 왕설량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빠진 2022로 장을 출발했고요. 지금은 다시 상승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장중 119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로 소폭 누르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갑니다. 1.45% 상승한 119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의 움직임은 엇갈리는데요. 현대차가 강보합권에 있는 반면에 기아차는 0.28% 소폭 눌리면서 71,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보합권 내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가 어제 강보합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 가까이 빠지면서 3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흐름이 부진했던 은행주는 소폭 오릅니다. 신한지주가 강보합권, 반면에 KB금융은 오늘도 0.8% 조정받으면서 41,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59% 오르면서 28,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LG전자는 1.7%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LG 역시 0.6% 눌린 73,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1% 오르면서 3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되는 모습이고요. NHN이 시장 대비 강합니다. 1.6% 상승, 삼성화재 역시 1.6% 오르면서 21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오르고요. 현대건설이 어제도 좀 건설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오늘도 1.3%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고요. 현재까지도 542선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요. 사흘째 상승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1% 빠졌던 셀트리온이 1.65% 오르면서 37,000원 선 회복을 했고요. CJ 오쇼핑은 0.36%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CJ ENM이 오늘 3.7%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1% 정도 빠졌었죠. 안철수 연구소가 오늘 5% 급등하면서 다시 10만 6천 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10만 원 선이 붕괴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어제 2% 빠졌는데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다시 3,5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SM은 1.5% 빠진 55,700원 선 거래가 되고요. 그 밖에 네오위즈 게임즈가 1.2% 강세 보이면서 게임즈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2%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프존이 4% 급등한 63,3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파라다이스가 1% 남짓 하락하면서 8,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오늘 장에서 역시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는데요. 태용이 4% 가까이 오르면서 37,000원 선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봤고요. 이제 시장 분석 어떻게 하시는지 전문가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홍 팀장님, 코스피 쪽부터 봐주십시오. 네, 코스피 시장 상당히 좀 흐름이 그래도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270억가량 유입되면서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화학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으로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좀 쏠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부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폭을 상당히 좀 줄이는 흐름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나와주었습니다. 2,600억가량 출회가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나와주었는데 그동안에 지금 뭐 투신권의 매도가 지금 지속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한 2,000억가량 투신권의 좀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투신권의 매도는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환매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심리가 상당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투신들 같은 경우도 매도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은 여기가 뭐 지금 고점이다라고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투신권의 매도가 지금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그다음 프로그램, 그러니까 개인들이 일단은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받치고 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립스 협상이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구제금리 협상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왜 기관들의 매도가 좀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오후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의 매수 탄력이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대해서 시장 방향성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업종별로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연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IT, LG 디스플레이도 일단 강보 합세로 지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지금 IT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지금 강보 합세,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일단은 밑거리가 달리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자체도 오늘 지수 상승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 반도체 종목이나 그다음 자동차 업종의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금융주나 뭐 금융주 같은 흐름도 상당히 좀 괜찮죠. 지금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 합세로 좀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그들 업종, 그다음에 지금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는 업종은요, 지금 조선 업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도가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 문제가 좀 안 좋아질 경우 이들을 업종이나 종목이 지금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유가 급등에 따른 지금 피해를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정점을 찍게 되면은 대한항공의 하락폭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업종 자체는 뭐 전기전자, 그다음에 지금 화학이나 증권이라든지 자동차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나머지 뭐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해운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스닥 상황 보죠. 특징주까지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지금 코스닥 상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상황이 더 호전적이다, 그러니까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43%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동안 계속 매수를 해왔던 기관과 외국인 오늘도 같이 주목해 보셔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업종 상승률을 가장 크게 보게 되면은 게임 업종, 그리고 또 이제 히토류 관련된 그런 업종들도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그 곡물 가격 상승에 관련돼 가지고 곡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화두가 있습니다. 김두관 이 경남지사가 지금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 관련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저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찾아진다고 하면은 문재인 테마주 같은 그런 바른손 같은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을 때 초기에는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부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50%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김두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또 이제 올라가는 업종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게임주 이제 관련된 지금 종목들이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동안 게임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내 그 정부에서 많은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미할 것이다. 아무리 이제 그 정부에서 막는다고 해도 이 게임 산업을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큰 폭으로 상승을 다시 한번
한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역시 대체제 에너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관련된 그런 그 석유 수출 금수 조치에 의해 가지고 지금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이제 풍력주 그리고 태양광 종목들이 모두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이제 매수 관점으로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코스닥 지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전 고점 라인에 딱 맞아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다 큰 폭으로 상승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그리스에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리스 2차 구제금융 관련된 그런 논의가 진전이 있으면은 오늘 중으로도 충분히 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최근에 또 이제 그 코스닥 종목 중에서 실적 그러니까 고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연이어서 이제 상한가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실적이 고실적을 발표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그런 종목들 투자해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고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 그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인 HR이라는 그 종목이 있는데요. 사람인이라는 그런 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취업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상한가에 놓여 있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이 지분을 갖고 있는 여러 업체들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세가 가파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매수하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매도 관점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김두관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테마가 형성될 수 있고 관련주 투자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셨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두올산업, 한국선제, 홈센터, 영남제분 이런 종목들이 지금 김두관 테마주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럼 이 종목들 사보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엮여 있는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남권 관련된 이제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묶여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엮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그런 업체들 간의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가 오르는 게 무슨 어떤 연관관계가 아니라 친분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분도 있고 그리고 연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테마로 해가지고 묶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이제 50% 이상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관련된 테마주도 바른손 이어가지고 또 이제 우리들 생명과학도 지금 이제 거의 한 2배, 3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제 김두관 경남지사 관련된 그런 대선 테마주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지금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남제분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고 이 정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괜찮겠다. 그러니까 관계를 봤을 때 친분도 있고 어느 정도 관계도 있다라고 했을 때 한번 투자해 보셔도 괜찮겠다. 그냥 단기적으로 투자해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마주 찾기 혈안이시죠? 어떤 종목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두관 관련주를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5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5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께서는 화학, 정유업종 분할 매수 해보자 하셨는데 중국 관련 수혜주로 분류를 하신 것 같고요.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전망이다. 조정 시 매수하자라고 관점을 정리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께서는 꺾이지 않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정영훈 연구원과 같은 의견이시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역시 오늘도 테마주 관심 있게 보시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관심 갖자 하셨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도 하나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께서는 유독성 랠리로 위험자산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5종목 있으시고요. 5종목이 일제히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한국정밀기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5% 이상 급등을 보이던데요.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수익은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삼성증권이 14%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 보겠습니다. 한진 PNC를 손절가가 이탈됐기 때문에 매도하신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현금 비중이 60%가 됐습니다. 현대산업과 서원은 그대로 홀딩을 하시는데요. 서원은 매수가 대비해서 7%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 오늘 한 종목을 새로 사십니다. 우진 셀렉스인데요. 30% 매수를 하시고요. 매수가를 6,300원 주셨습니다. 자산가치 부각 또 전방산업 호조로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세 종목 있으신데요. OCI, 삼성전자, 한진해운까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장에서도 1% 이상 오르는데요. 수익이 3.5% 이상 나고 있습니다. 자, 채용 대리 포트 보겠습니다. 현금 100% 들고 있었는데 어제 새롭게 종목 하나를 추가로 사셨습니다. 해덕 파워웨이라는 종목을 30%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를 8,450원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물리더라고요. 목표가 만원, 손절가 8,000원 주셨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테마 수혜 기대된다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5종목 있고요. 5종목 중에서 덕산 하이메탈이 9% 이상 수익권에 있고 현대모비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3.5%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박성인 전문가 두산인프라코어와 삼성증권이 1, 2위를 기록 중인데요. 각각 14%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정영훈 전문가의 덕산 하이메탈이 3위, 박재민 전문가의 서원이 7.1% 수익을 내면서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좀 봐주십시오. 네, 밤사이 미국장 휴장이었죠. 그리고 유럽 그리스 타격 기대가 상승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말 시작된 유럽 중앙은행의 저금리 장기 대출 프로그램 LTR로 유동성 확대 발판이 지금 삼아져서 국내 시장 이머징 쪽으로 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지속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그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영국이나 일본 세계 각국이 유동성 확대 정책을 이제 추가로 이제 실시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준율 인하 그리고 미국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이 올 들어서만 10조 원 이상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9일 2차 LTR로 유치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아시아 이머징 시장의 돈줄을 더 푸는 현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글로벌 자금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좀 강도는 시간을 좀 보면서 체크하는 게 맞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먼저 시장 흐름부터 좀 봐주셨고요. 이제 박재민 팀장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한진 PNC가 손절가 이탈이 됐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종목 하나 더 사시는데요.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우진셀렉스라고 추가 종목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이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제조 1위 업체입니다. 2010년에 연매출 1,000억을 돌파했고요. 작년 2011년도 매출이 30% 이익 성장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50% 이상, 당기순이익 60% 이상 늘어났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전기전자나 자동차 및 전방산업의 호조로 작년에 주력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가 시장의 확대 전망이 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엔화가 좀 원화 대비 고가가 지속이 되면서 일본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이 우위를 확보하면서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라고 40만 주 정도 자기 주식을 이제 투신의 시간의 블록딜로 이제 5,795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41만 주를 시간의 블록딜 처분 성공하면서 신규 투자금을 또 확보하면서 회사의 설비 투자 좋아졌고요. 주식 수급 개선도 아무래도 유통지수가 없는 측면에서 기간적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요. 이 회사의 특징적인 건 장부가가 615억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641억밖에 안 하고 있는데요. 금일 현재가로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점에서 좀 계속 긍정적 흐름을 좀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원 잠깐 말씀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 이어지는 만큼 원자재 가격의 상승
동사는 이제 돈 가격과 민감하게 연결되는 회사인데요. 최근 구리 가격의 반등이 아무래도 고려아연이나 풍산 이런 같은 업종 내 주가의 흐름을 좋게 만들었고요. 서울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가들도 3,800원 이상에서 지분 확대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노스권 모습이 급락시에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실적이 다시 올해부터 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중장기로 5,000원 이상 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건 단기 이제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대책,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지금 보류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런 거에 좀 악재성으로 단기 매물이 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우려할 상황은 좀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좀 더 21선이 지금 23,500원 정도가 되는데 21선에서 추가 매수 여부를 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전략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8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시각 특징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국내 증시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하락한 2022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세의 장중 상승 전환에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요. 3포인트 상승한 202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1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17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지키고 있는데요. 637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2포인트 상승한 542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2.7포인트 상승한 54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3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44억 원, 외국인은 68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50전 상승한 1,123원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눈치 보기 장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안이 승인된다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돼 달러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현재는 90전 상승한 1,124원 40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79% 상승한 11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45% 상승한 22만 5천 원에, 포스코는 0.8% 상승률 보이며 4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의 흐름이 좋은데요. 신한지주는 0.3% 상승한 4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약 2%대 강세 나타내며 28,850원에, 한국전력은 0.6% 상승한 2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은 1%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전자는 1.7% 약세 나타내며 88,500원에, 삼성물산은 1%대 강세 나타내며 7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1.5%대 강세 나타내며 3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0.45% 상승한 11만 1,400원에, CJENM은 3%대 강세 나타내며 3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오늘 안철수 연구소가 8%대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만 9,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선은 약 강보합권에서 33,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오이즈게임즈는 1%대 강세 나타내며 4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CJ는 강보합권에서 67,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약보합권에서 83,400원에, 메디포스는 1.4% 상승률 기록하며 11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업종 및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금속 광물 업종인데요. 전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에 연일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시멘트는 4.8% 상승세 기록하며 1,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쌍용양회는 1.34% 상승한 6,030원에, 성신양회는 3% 상승한 3,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공항주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신공항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신공항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기반을 둔 산장사가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올산업, 동방선기, 영화금속, 조강 ILLI 역시 모두 상한가까지 오른 모습입니다. 한국선제는 7%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 수혜주들이 연일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라테크는 5%대 강세 나타내며 6,660원에, 프롬파스는 2%대 강세 나타내며 6,2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영보화학은 1.96% 상승한 5,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그리드 관련주입니다. 지식경제부가 스마트그리드 5개년 기본계획을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2%대 강세 기록하며 3,260원에, 누리텔레콤과 사마쿤데서는 강공합권에서 4,800원과 7,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여행주입니다. 국내 항공주들의 주가가 국제유가 상승 탓에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한항공은 6% 약세 보이며 52,800원에, 아시아나항공은 4%대 약세 나타내며 7,440원에, 한국공항은 약보합권에서 33,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방송됩니다. 취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센플러스 취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는데요. 오름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면서 전기전자가 가장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유가가 급등하면서 관련 종목들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의 특성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특성을 아셔야 또 대응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지금 박스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종목이 연속으로 치고 넘어가는 흐름이 없고요. 또 올라선다 싶어서 매수를 하면은 다시 빠져버리고, 또 저점을 깨는 듯 싶어서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 자체를 거꾸로 가시게 되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짧게 차익 실현을 하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조정 줄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는 파는 형태로 대응을 하시는 전형적인 박스권 전략을 쓰셔야 지금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유가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기관들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를 잘 이해를 하셔야 지금 현재로서는 선침매가 가능한데요. 기관들의 순환매를 대략적인 흐름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작년 8월 달에 그 SM이라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 주식하고, 그 다음에 또 게임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주로 상승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주가가 또 다시 이제 그 종목이 좀 주저앉으니까, 그 다음에 기술주들, 삼성전자라든지 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주나 IT 부품주들이 상승세를 한참 탔었고, 역시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 타이밍에는 이제 11월, 12월쯤에는 테마주가 움직였었고, 또 올 초에는 대형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그 선순환 구조가 돌아와서 지금 SM 같은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술주들 쪽에서도 또 다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박스권 장세에 맞춰서 수익을 짧게 보고 가는 게 맞겠다는 말씀은 어제여서 오늘도 해주셨고요.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들 점검을 하겠습니다. STX조선해양을 자르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빠지니까 어제 참 잘 잘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사시는 종목도 있군요. AS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일단 STX조선해양도 어제 반등 포인트를 잡고 아침에 거래가 터졌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매수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탄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자체가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쉬어갈 수도 있죠. 따라서 주가가 차라리 많이 빠지면은 저가에서 재매수를 하는 전략을 쓰신다면 오히려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신규 매수를 한 종목이 멜파스입니다.
조정 이후에 순환 매수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기관들 수급 개선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 상승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키는 큰 요소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때문인데 뭐 이런 관련 부품주들 쪽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의 구조 자체가 한 2달 이상을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적고요. 따라서 이런 위치를 볼 때 우리가 과감하게 베팅을 해서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어제 24,000원 정도 잡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2,5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도 진행이 오늘 좋습니다. 태움 같은 경우에 오늘 반등이 좀 강한 편인데요. 뭐 지금 앞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원래 화두 자체가 고유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서 고유가 관련주들을 고유가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주를 편입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태움도 그 중에 하나인 풍력발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상황이 또 조금씩 더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좀 계속 가지시고 눌림목시 공략 타이밍 가지시는 전략 좋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기존 주식은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고 계신 종목이 전 종목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태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3.6% 오르면서 매수가 대비해서 6%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지수가 스물스물 올라가니까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홍 팀장님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시면은 매매를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른다 그래갖고 수익을 빨리 내시려고 하시면 오히려 좀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 가치를 믿으시고 좀 버티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일단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좀 확장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장 초반에 뭐 그렇게 많은 매수는 아니지만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큰 폭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800억 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면 아무래도 많다라면은 한 4천억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관의 매도를 얼마만큼 외국인이나 프로그램이 오늘 흡수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 그래도 이제 투신이나 기금 쪽에서 특히 이제 투신권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인데, 일단 오후 시장 가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서 뭐 탄력적으로 좀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계단식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일단은 대형주에 대해서 뭐 단기적인 단타를 하시려고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추세 매매를 위해서 대형주는 좀 반드시 좀 편입을 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은 기관의 매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실적은 좋지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는 업종들이 좀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선이라든지 뭐 항공주 같은 경우 일단은 좀 접근을 하시는 건 이제 일단은 좀 보류하셔야겠. 일단은 접근하시는 건 일단은 좀 보류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업종 지금 보시면 은행이라든지 증권 또한 지금 화학업종이나 뭐 고려아연 같은 지금 비철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조정폭이 나온다라면은 이제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시장이 여기서 반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금 상품값의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금융업종 그동안에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던 금융업종의 반등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하지만 현금은 한 20% 이상은
확보를 하시면서 시장이 조정받을 경우에는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포지션을 좀 취해놓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보셔야 될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실적이 좋은가, 시장 점유율이 좋은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뭐 테마가 좀 부각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고 앞으로 테마가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세, 그러니까 오르는 거에 지금 쫓는,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실적 대비 뭐 저평가라든지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져가는 그러한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IT 부품 업종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 쪽도 수급이 상당히 좀 유지가 되는 거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화학 업종도 괜찮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지금 태양광 관련 업종, 특히 이제 몽진에너지라든지 OCI나 뭐 S에너지 이런 종목 보시면은 최근에는 유가 상승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은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뭐 태양광 쪽으로도 단기적인 매기가 좀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OCI나 웅진에너지 같은 쪽도 일단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면은 저가면서 좀 가담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 가치를 믿고 버티는 게 맞겠다.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주가가 빠지면 부안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치를 믿고 버틴다면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여담인데요.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홍 팀장님께서 2월 달에 코스피가 한 2,100까지 오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 중심에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그 부분에 어떤 흐름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나 자동차 업종의 상승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업종, 특히 이제 오늘 하락폭이 어느 정도 좀 제한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위주로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등치가 큰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 그 다음 LG화학 같은 화학 업종에 대해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금이나 신한지주 같은 금융업종도 일단 단기적인 관심권에 좀 두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가 갑자기 좀 크게 나오고 있죠. 뭐 운수창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요. 근데 이제 기관의 매도가 운수장비 쪽으로 지금 조선 쪽으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안 좋으면은 그 업종이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타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되 저점이 어디 부분에서 형성되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주는 지금 당장 살 건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왕설량 팀장님 오늘 장 투자 전략 들어봐야겠어요. 예, 오늘 장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체크 포인트 딱 세 가지만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그 수급 동향하고요. 그리고 환율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리스 문제가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1차적으로 먼저 봐야 될 것은 환율 부분.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위험 신호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인과 그 기관의 이제 수급 동향,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갑자기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무슨 이상 징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기관의 매도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게 투신입니다. 이 투신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홍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개인의 이제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이 개인들이 이제 매도 이제 펀드를 환매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같이 동요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그리스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그리스 문제가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차 양적 완화를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도 이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준율 인하를 했고, 그리고 또 영국도 양적 완화를 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이 풍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연일 한국 증시,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머징 증시에 자금을 계속 이제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향후적으로도 2월 말까지도 충분히 2,100
1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리스 문제가 일희일비하게 이렇게 지금 시장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리스가 망하게 되면은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큰 폭락은 올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가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망하게 되면 여타 다른 나라들도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제를 꼭 해결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시장에 많이 이제 풍부해진 그 유동성이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부분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보유 관점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이 제일 괜찮고 그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조정을 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최근에 이란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석유 관련된 금수 조치 때문에 지금 석유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유가는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재작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150달러까지 유가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20, 130달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에서 이 생산하는 그 석유를 지금 전체 나라들이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그리고 중국,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금수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합의를 한 게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중국까지 그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란의 석유를 살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유가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120, 130달러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정유업종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1차적으로는 정유업종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풍력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강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한 것인데 지금 관점으로도 충분히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지금 중국 증시가 점차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이제 매기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관련된 수혜 종목들, 수혜 업종들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가 얘기를 하셨는데요. 유가가 120, 130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고요. WTI 기준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유가 상승에 수혜를 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좀 투자 안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얘기해 주십시오. 뭐 투자 안 해야 될 종목들은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예.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도 아실 겁니다. 이제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조선 이제 운송 관련된 오늘 해운주 빠지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해운 관련된 것들도 어차피 선박이 움직이는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으로 이제 넣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런 선박이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보는 게 선박 운임 관련된 그런 운수 업체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항공주들도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상승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지금 유가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만약에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매도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전략 잡았습니다. 중국 증시 출발됐는데요.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 오늘 강보합 출발했군요. 흐름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중국 증시 강보합권 말씀하신 대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1% 넘는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 줄여 나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0.13% 상승한 2,366.75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 크게 유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상승 기조는 이끌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2,400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2,450과 2,350의 박스권 기조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상승 기조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연내 지준율 인하가 될 것이라는
이에 대한 기대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내외 금융기관 경제학자들 주택시장 부진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하락으로 중국의 은행기관의 예금 지급 준비율을 계속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에 따른 안도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또한 이러한 긴축기조 완화의 행보를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상승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상업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이 1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중국이 장기 주식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구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본토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서 오름폭이 적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부동산 긴축기조 정책으로 인해서 70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의 둔화 움직임 또한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본토 증시 오늘은 상승세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350가 2400의 박스권 기조 이번 주에는 좀 이어져 나가는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제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반전했어요. 5포인트 정도 빠진 2019선에서 움직이는데요. 종목 있으십니까? 네, 오늘 뭐 코스닥 종목 갖고 나왔고요. 소형주를 조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일단 하이텍팜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금 매매를 하실 때 미리 좀 선침의 관점에서 보실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테마가 붙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텍팜 같은 경우는 항생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연 기준으로 봤을 때 500억 한 6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진율이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지금 마진율이 20%에서 한 3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고마진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항생제 부분에 대한 수요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시장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밑에서 어떠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겠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뭐 바닥권에서 놀고 있죠. 근데 이제 2만 원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 2만 원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한 좀 지지선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이텍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좀 대응보다는요 어느 정도 2주 내지 한 달 정도 지금 여유를 좀 갖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한 21,200원 이하권에서는 좀 잡아보자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체결이 되시면 23,500원 목표가 손절가는 19,500원 정도 좀 잡아주시면은 현재 구간 크게 리스크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침의 관점에서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하이텍팜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왕설량 팀장님도 종목 있으신가요? 예, 오늘 OC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아까 전에도 그 기름값,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OCI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OCI 그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역시 실적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상승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적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4분기보다도 올해 1분기는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그동안 계속 21선을 딛고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대 28만 4천 원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지금 21선을 계속 하향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1선 라인만 계속 지켜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손절가를 21선 라인인 27만 원 정도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33만 5천 원까지 충분히 전 고점 라인까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33만 5천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오늘은 OCI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고요. 오늘 장에서 좀 밀리는데 28만 4천 원 선 매수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왕설량 팀장님 종목 OCI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장 투자 전략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투자 손절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